최근에 영화 마이클이 개봉해서 전 세계 흥행을 하면서 초히트작으로 절찬리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는 영화에서는 마이클 잭슨의 초반기인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그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쪽으로 비교적 무난하게 스토리를 끌고 가서 정작 마이클 잭슨의 인생에 대해서 반쪽짜리도 아니고 거의 껍데기만 살짝 보여준 것에 대해 전 세계 영화 비평가들은 좋은 점수를 주지 못했는데, 물론 저조차도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좀 아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논란이 되는 마이클 잭슨은 왜 죽었는가,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왜 그렇게 일반인하고 동떨어진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왜 그렇게 유별나고 특히 정서적으로 일반인하고 굉장히 차별점이 있는 것은, 그가 어린 시절에 공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냥 가정교사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개인 교습만 받았다는 게 큰 원인입니다. 저 또래 아이들과 같이 성장을 못하고 혼자 완전히 박제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쇼 비즈니스 세계에 굉장히 냉혹하고 거짓이 난무한 그런 사회 속에서 일찍 세상에 눈을 뜬 것도 있지만은, 또 그와 반대로 마땅히 거쳐야 할 청소년기 정서상의 성장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일반인들을 엄두를 못 내는 집에서 보아뱀을 기른다든지 라마를 키운다든지 심지어는 침팬지도 거두어서 마치 동물원처럼 꾸민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독특한 자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피터팬처럼 세월에 변하지 않는 유니크한 존재로 계속 대중들한테 기억되길 원했는데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무리하게 성형수술을 하면서 세월을 역변하는 그런 얼굴, 심지어는 인종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현실과 괴리된 이상에 대한 집착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첫사랑도 하고 청소년기에 대한 사춘기의 갈등, 그리고 우정, 연대, 이런 거 없이 혼자서 쇼비즈니스 세계에 살다 보니까 결국 자신만의 독특한 슈퍼스타로 남아야겠다는 그런 외골수적인 집착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잭슨 하면은 그의 독특한 트레이드 마크인 문워크, 그리고 한때 브레이크 댄스를 유행시킨 그 특유의 춤 동작이 대중에게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춤선을 살리기 위해 몸 관리가 중요했고, 평소에도 스스로 거식증에 달할 만큼 그렇게 식사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큰 무리가 된 게, 춤선을 위해 몸매 관리를 위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의 몸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영화에서도 잘 나타났는데, 마이클 잭슨이 진통제를 평생 몸에 달고 살 수밖에 없었던 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펩시콜라 광고 촬영이었는데요. 그때 머리에 불붙은 상태에서도 몇 초간 춤을 추다가 결국 머리 뒷부분 두피가 완전히 녹아내려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두개골 근처까지 손상을 입어서 머리를 다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인 두피를 잡아늘려 꿰매는 굉장히 잔인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편두통과 만성 통증 때문에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터팬 신드롬에 의한 과도한 성형에 대한 집착, 그리고 몸매 관리를 위한 극단적인 다이어트, 그리고 이렇게 두피 화상 이후에 생긴 편두통 등 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망 시 세계 투어를 위해 준비하던 그때 나이가 이미 50이 되었고 몸무게는 50kg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중년 남성이라면은 나이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의 퇴행성, 노후화 문제, 운동신경이라든지 체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마이클 잭슨은 본인 스스로가 피터팬이 되기 위해 50대 나이에도 격렬한 춤 안무를 통해 마치 살아있는 불사조처럼 보이려고 무대 위에서는 혹독한 리허설을 했지만은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온갖 통증 때문에 주치의 콘레드 머레이가 처방해준 프로포폴 없이면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매니저와의 불화라든지 주치의 독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하지만은 일단은 마이클 잭슨이 살해된다고 해서 그 이익이 과연 바로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어 확실한 살인 혐의를 씌울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슈퍼스타하고 매니저와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왜냐면은 대중에게는 천사처럼 보여야 하는 스타 입장에서 항상 모든 불평 불만을 일단 매니저한테 쏟아낼 수밖에 없고, 또 매니저는 그것을 컨트롤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티격태격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치 입장에서 이렇게 매일 진통제를 달고 사는 마이클 잭슨에게는 기존의 진통제 양으로만은 내성이 생겨서 계속해서 더욱 독하게 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환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어쨌든 마이클 잭슨 스스로가 약물 중독에 빠졌고, 그래서 고통을 보다 못한 주치의 콘레드가 불법으로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 결국 의료 사고가 난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은 어쨌든 그의 죽음은 스스로 만든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밀한 사정을 굳이 구구절절하게 일반의 대중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소수의 가족들만 알고 그냥 묻어버리는 게 가장 편한 결과였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 마이클에서는 보여주지 못한 그의 삶은 겉으로는 위대한 슈퍼스타 팝의 황제였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고통받는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무리한 성형으로 흉측하게 변화해가는 그의 얼굴보다 이렇게 피터팬처럼 박제가 돼서 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그가 원했던 소망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